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로 신드롬을 일으킨 볼수록 추앙하고 싶은 배우 우리 손석구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석구입니다. 추억이에요. 잘생기지 않았냐? 너는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네가 강혜상이냐? 태워줄까요? 버스는 보통 태워줄까요가 아니라 같이 탈까요라고 해요. 연락을 할까? 연락할게. 보고 싶었다. 무진장. 유퀴즈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하죠. 진짜 뵙고 싶었는데.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조금 약간 추앙하는 의미에서 네. 예, 약간 좀 급하게 좀 준비해봤어요. 예. 네. 범죄도시인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범죄도시와 나의 해방일지를 이제 섞었군요. 믹스했습니다. 믹스됐군요. 그게 아니고 믹스했습니다. 그냥 나의 해방일지예요. 예. 예. 범죄도시. 범죄도시. 목걸이가. 범죄도시. 여기 지금 옆에 비닐봉지. 예, 비닐봉지. 해방일지에서 범죄도시로 약간 좀 넘어가려고 예. 했어요. 어제 급하게 금목걸이 십자가를 구하려고 했더니 1,200만 원이라서 제가 못 샀습니다. 1,2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집에 있는 걸로. 우리 진짜 저 손석구 씨의 출연 소식이 우리 그 유퀴즈에서는 뭐 한 달 전부터 네네네네. 예고가 좀 됐었어요. 손석구 씨도 대표님 추천으로 이제 그 캐스팅이 되신 거라고요. 네, 근데 사운딩을 하니까 라이징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제 추앙 잘하지 않냐? 그 예고 보셨어요, 손석구 씨? 네네네. 장원석 대표님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제 이름이 방송에서 짧게라도 언급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미리 알고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거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뭐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내주셨습니까? 장원석 대표님이 너 얘기를 했더라. 너 유퀴즈 나오니?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좀 사실 초면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끼리 보더라도 약간 그 섹시함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약간 것들이 이게 좀 있어. 무쌍에서 나오는 있어. 무쌍에서 진짜 나오는 있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예,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선배님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저를 보니까요. 네네. 누군가를 뵙고 신기한 건 정말 진짜 오랜만인 이 것 석구 같습니다. 씨를 나도 지금 보니까 저 최근에 또 범죄도시 2를 너무 볼 때가 맞아요. 야, 그래서 역시 그 손석구다. 예? 진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역시다. 네. 야, 죽은 거야.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사실 그 DP에서도 그것도 보면서 막 저 여기 진짜 잘한다. 진짜 정말 얄밉다. 어쩜 저렇게 저걸 잘할까? 진짜 장교님 아닐까 할 정도로. 이 DP 새끼들은 뭐만 하면 천하갈 뿐이라고 앉아있고 나가서는 사고를 치고 이 새끼들아. 너네 이제 휴가 없어. 알았어?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석구 씨가 이게 이제 손석구 씨가 이제 나의 해방일지 이후에 이제 드라마로 이제 컴백을 한다고 그래요. 드라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씨와 요게 최민식 선배님이 나오고 나오고 이동희 씨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최민식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몇 년 만에 드라마를 이제 오랜만에 그러시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한 6월까지 필리핀에서 모든 배우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이군요. 일이어서 맡으신 역할이 저는 이제 거기서 오승훈 경감이라는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네. 필리핀에서 한인들 위주로 벌어지는 이제 범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악당을 잡으러 가는 되는 최민식 씨가 맡은 역할이 차무식 맞아요. 카지노 왕이 된. 맞습니다. 요걸 이제 쫓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It's an honor to meet you, sir. 요게 이제 얼마나 인기였냐면 그 당시에 석구 씨가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한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가 될 정도로 그냥 필리핀에서 귀국한다가 단독 보도. 맞아요. 단독으로 떠서 이게 보도될 정도로 그 기사 뜨고 나서 이제 나의 해방일지 단톡방에서 뭐 해외 배우의 내한이냐. 예.
에리가 그 기사를 보내주면서 뭐 외국 배우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사실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이제 손석구 아리 하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굳지 말고 구씨 예.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으로. 서울시 손석구 너무 좋다. 서울시 기가 막힌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좋아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네. 네, 일주일은 월화수 금토일이에요. 오빠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아, 월화수 금토일 목이 빠져서. 목이 빠져가지고. 뭐 민망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이거 좋은데? 나보러 배달민족하고 여기 이 주소 적어놔야지. 사실 조셉이 꿈꾸는 게 약간 손석구 씨의 삶인데. 저는 약간 막 내가 타고 싶은 배는 조세호 막 이런 거 막 내가 만들어내요. 하도 안 하길래. 네. 아 근데 조셉. 진짜 조셉이 꿈꾸는 게 우리 손석구 씨 같은 약간 그런 거. 아니 그 작품이 이제 대박 나고 나서 네.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예, 집안이요. 집안 분위기가 부르는 호칭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손스타 제 친구들이 많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 손스타. 네, 손스타. 네. 선배우 아니면 추앙합니다 뭐 이런 거. 선배우 추앙합니다. 뭐 안 해? 집에서 안 해요? 어머님이 안 해요? 아 저희 엄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금전적인 이야기나 네, 그런 거.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혹시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따로? 저는 제 동생하고 서울에서 자취하고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대전에 계세요. 대전에 계시는군요. 계시는데 뭐 이렇게 전화기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동생분이 같이 지금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동생분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제 동생은 정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나오는 드라마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또 보긴 보더라고요. 아 보죠. 남동생이에요 아니면? 네네 남동생이고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제 동생 개인 SNS에도 이제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 예, 가족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인도 이제 되게 즐겨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격도 더 활달해지는 거. 네. 성격도 좀 활달해져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도 평소 뭐 좀 두 분 다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대화를 별로 그거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우리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자. 그래서 요즘에 뭐 인사하고 이제 뭐 나 나갔다 올게. 그냥 잘 갔다 와. 이 정도는 해요. 왜냐면 형제면 형제끼리 사실은 그럴 수 있어. 네, 저희가 진짜 되게 좁은 원룸에서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리죠 사실. 야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지금도 또 계속 사시는구나. 네네네. 그 죄송한데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아유 드셔도 네, 돼요. 뒤에 있어요. 목이 좀. 아유 우리가 뭐 먹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여드릴 수도 있어. 천천히 드세요. 마세요. 석구 씨 천천히 먹어요. 원래는 그릇에다가 나뭇잎을 한 장 올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 지금. 저 스타 오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마실 겁니다. 아니 뚜껑을 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사이다도 있어요? 사이다는 좀 이따 마시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오늘 주제가 이제 나의 연구일지인데 오늘 나의 이제 연구일지. 손석구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참 멋있는 걸 다 이거 하고 있네 이거. 이거 봐봐. 미대생이에요 원래? 네 맞습니다. 미대 오빠. 미대생이었습니다. 미대 오빠잖아요. 미대 오빠. 아니 근데 이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오빠들, 형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대. 약간 이 손석구 씨 같은 스타일이 뭐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없어. 여자친구는 계속 왜 이 남자가 왜 이럴까 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기분이 안 좋나? 딱 집에 갈 때 너야.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처럼. 손석구. 아니 이게 보니까 손석구 씨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 네네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었구나. 네. 이게 근데 손석구 씨가 얘기한 시카고 예술대학교가 세계 7대 미대 중 하나. 그래요? 이거 몰랐습니다. 동문이 월트 디즈니네요? 그거 몰랐습니다.
야. 마치 월트 디즈니 제작사에서 아니, 하는 드라마가 아니, 이번에. 진짜. 그러네. 야. 아니, 동문이신데.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월트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뭐 저는 동문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뭘 전공하셨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전공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전공을 했는데 그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졸업은 안 했습니다. 졸업은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서 뭐 제가 흐지부지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참 이게 놀랍네. 바로 그리고 이라크로 파병을 갔어요? 맞습니다. 네. 아르빌 자이툰 부대. 네. 거기 아, 진짜요? 네, 6개월 동안 파병 갔었죠. 와. 군 생활하다가 일병 때 가서 병장이 돼서 돌아왔었죠. 본인 이제 지원을. 네. 지원해서. 와,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지원을? 어떻게 또 지원을 이렇게. 그게 군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바로 간 거예요. 거의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초반에는 뭐 한 7, 8년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오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적응이 좀 안 되셨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이상하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냥 어린 나이니까 딱 와서 이제 한국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색하고 뭐 내가 틀리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니까 그럴 수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하 관계가 없다가 원래 왓썹 인사했다가 선임한테 왓썹 하면은 저 군대 가가지고 진짜 영어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선임이 만나면 영어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적응이 많이 초반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엑스트라로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잘 섞이려고. 그래도 군생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원했었던 거죠.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군대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워낙에 생각이 막 많고 고민을 하고 이러던 찰나에 군대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보면 내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늘 주시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미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그 심플한 생활이 좋았어요.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 이게 참 놀랍네요. 이게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뭐 손석구 씨의 인생을 저희가 낱낱이 샅샅이 이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역 후에 농구 선수 준비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농구를 어렸을 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요. 잠깐만, 전역하고 20대 중반. 제가 그때 이미 26인가? 아니 근데 농구 선수로 준비를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도망가기 위한 명분이었고 도저히 전역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여기서 직업을 갖고 살 그 용기가 없었어요.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가야겠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라크는 또 월급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부모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캐나다에 갑자기 전역하고 왜 가냐. 그렇게 해서 나는 농구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아 근데 이게 갑자기. 뭐 각자 요즘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농구 선수는 왜냐면 제가 이라크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통역을 하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티크리, 바그다드 많이 다니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거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 농구하고. 그때 농구.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막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야 거의 그 살아온 인생의 드라마시네. 이 드라마 한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6살에 이제 농구를 해야겠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6에 가서 27에 드래프트를 나가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했어요. 프로구단에서 나란히 하면 26살 늦깎이 프로 농구 선수 데뷔 해가지고 뭐 이제 약간 프로를 그런 그렇게 계획이- 해서 내가 공항에 딱 와서 드디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농구 선수로 한국인 언젠가 내가 뭐 인천공항을 NBA에 밟으리. 진출한 막 그렇게. 예. 그러면 가서 뭐 하셨어요? 가서 농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캐나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그 농구 선수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아 그분 밑에서요? 그리고 막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서 뭐 해보고 했는데 얘기가 재밌다. 얘기가 재밌다. 그래요? 재밌는데. 어. 그래가지고. 네.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야? 아 진짜. 아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나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너 뭐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슛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슛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레슨료는 그럼 레슨은 없어. 없이. 네, 그리고 뭐 어떤 팀에 소개시켜줘서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토스하는 거죠 그쪽에다가. 네. 야 여기 좀 뭐 하나 왔는데. 왔는데. 지금 뭐 괜찮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웨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면 2, 3시면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정이. 예, 예, 예. 예, 뭐 너무 제가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연기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를 아카데미? 이제 아카데미 같은 예, 거죠. 찾아간 거죠. 뭘 좀 해야겠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그랬다가 이제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제 적성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뚝배급 같은 걸 했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막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그 이제 학교를 다녔죠. 한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연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우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 이렇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에 다 영화를 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있었지만 촬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뭐 하면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야, 그만 너는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해봐라. 제가 그래서 20살 때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해보니까 그게 또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회사 생활을 또 했었으니까. 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요? 진짜 많은 걸 하셨구나. 아니 진짜 많은 거라. 아니 그 사이에 언제 또 직장을? 그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저희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여기서 한번 팔아보겠다. 아 그 제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한 거죠. 이제 어땠습니까? 좀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니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네.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도움이 되죠.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되죠. 됐어요.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도 어필을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무슨 또 농구를 또 하시다가 또 뭐 직장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사실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럼요. 보면 이게 농구도 뭐 그런 씬들이나 뭐 스포츠, 영화, 뭐 드라마도 뭐 많고. 근데 결국에 보내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참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간에 휴가 나가서 탈 한 병까지 잡아오고 고생했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돈 뜯어먹고 도망간 정비소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여수했대 여수. 또 딴 데 도망가기 전에 가서 그냥 잡아오지 제가. I said hands up! Didn't want anybody to get hurt, right? Stay still. 여기 이제 워셔스키 그죠 감독님. 이게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게 네. 우리나라 작품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가 나이가 35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독립 영화 이런 거 말고 매체에 노출이 되는 거를 처음 했던 게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35이면 사실 그쵸. 늦은 데뷔죠. 네. 늦은 데뷔. 네. 엄청 늦었죠. 아, 그거는 그때 이제 그 최이서라는 굉장히 친한 배우 친구 최이서라는 친구가 그거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그게 이제 돼서 좀 신기했어요. 그거는 또 봤는데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신기하게 센스잇은 오디션 보면서도 그 느낌이 왔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거 됐다. 그냥 그때는 느낌이? 네, 그 느낌이 좀 괜찮았어요.
이후에 이제 드라마 DP 멜로가 체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이름을- 손석구 씨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쫙. 저도 그 딱 DP 보면서 뭐지? 뭐 다른 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야 저 대인님 저 사람 누구야? 네. 어, 연기 진짜 잘하는데? 딱, 예. 연기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막 들여보내. 뭐지? 하면서. 뭐야 왜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저는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네, 이 사람 뭐야? 야, 너 헌병 아니야? 이리 와봐. 너 내가 보좌관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해? 죄송합니다. 근무 끝나고 본대장한테 보고해서 너는 담요가 반납해.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저는 찐 같았어. 거기서- 빡빡한 대인님 있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냥 이렇게 문 열어줘? 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역할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거라고. 네, 저는 그 DP 찍을 때는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게 진짜 군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몸 담았던 집단을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병이 아니라 간부로 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저 이제 제 군 생활할 때 저희 소대장님한테 찾아가서 매번 하나하나 해가면서.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떤 말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리얼할까요?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좀 간부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교와 부사관의 미묘한 신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거기서 나오죠 DP에서도. 나와요. 네, 김성균 씨와도 네, 있고. 나와요. 이렇게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한테 다이렉트 보고하시면 돼요. 타부대 탈의병까지 우리가 거기겠어요? 쏘리. 자꾸 기싸움을 하려 그러네. 아니 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손석구를 검색하면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예, 그 코믹 연기. 네네네. 맞아요. 예, 그 요게 좀 제일 조회수가 높다 그래요.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이 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 넌 뭐 쓰레기 새끼냐? 이씨 뭐? S 새끼 뭐? 유빈, 네가 이겼다. 그때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이 친구 실제로 되게 장난기도 많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보이더라고요. 어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좀 좀 진중한 편이에요. 네, 진짜 어때요? 어때요? 좀.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거. 하지 제가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재밌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정말 찰싹 달라붙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에도 전화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제가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하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네. 어느 분들이 전화하면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내가 말이야. 내가 어제 소개팅했는데 아, 그래요? 바로 나와요. 야 그분들 누군지 궁금하네. 아니 좀 그 어떻습니까?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소수예요? 배우 친구들이 많아요. 네. 좀 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예전에 지정생존자라는 TVN에서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또래 배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친해요. 지진이 씨가 있었고, 진이 최윤현 씨도 거기 있고. 밥 먹으러 가고 한강 같은 데도 같이 놀러 가고. 약간 진영하고 느낌이 또 좀 닿는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있어 손석구 씨가. 그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또 진영 또 몇 번 봤잖아요. 웃기죠. 있어. 진영 웃기죠. 진영 웃기지. 저는 진이 형이 저의 롤모델 같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냥 멋있고 그 웃기고 그냥 다 좀 이렇게. 아, 진영 참 또 재밌죠. 아니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나의 해방일지. 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네. 근데 넌 날 쫄게 해. 당시 이제 전국의 구씨를 추앙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추앙하는 거야.
먹어. 아니 그 이제 드라마 촬영 당시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제 구씨의 의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맨날 허름한 이제 옷에 검은 봉다리를 예, 네. 들고 다녔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원래 그런 그 설정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네, 그게 설정에 있었고 심지어는 포스터에도 봉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엘이랑 지원이랑 민규는 다 이렇게 나 이렇게 봉투 들고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하여튼 약간 많이 힘든 캐릭터잖아요. 그 친구가 막 자기 혐오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그 사실 뭐 이제 의상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검은 비닐봉지에 그 드는 그 두 병의 소주가 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뭐 워낙 드라마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대사들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날 추앙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원 씨가 한 대사인데 이게 뭐 거의 유행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 대사를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드라마 나오고 추앙해요라는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는 많이 좀 갈리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왜 이렇게 좀 저는 하나도 그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읽을 때부터 얼마나 좀 외롭고 많이 힘들었으면 나는 사랑으로는 안 되고 추앙을 받아야 내 인생이 좀 채워지겠다라는 그게 그냥 참 이 지원이가 연기하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지. 뭐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될 보는 줄은 분들이 이제 몰랐어요. 몰입이 됐을 때 이게 참 진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추앙해요라는 그 말이 한참 할 때 손석구 씨 하루에 몇 번씩 듣지 않았어요?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추앙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추앙합니다. 저도 추앙합니다. 추앙한다. 근데 사실 그거 제 대사도 아니었거든요. 지원이가 한 거였지. 이것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거 그 다른 작품 홍보하러 와서 그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했다가 이 반응이 또 오면, 그럼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저도 즐겼습니다. 엄청 즐겼어요. 마석도 역할을 한 연미정이라고 합니다. 씨랑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미정아 연미정이라고 외쳤을 때는 전국에 있는 미정이 난리가 나서 난리나요. 전국에 있는 미정. 그럼요. 전국에 있는 연미정 씨들이 난리가 났는데 미정아. 연미정. 내 이름도 불러줘요라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운을 남기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좀 읽어드리자면 이것도 참 그러죠.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이런 걸 어떻게 쓰시지 작가님? 네.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걸요? 이거 한 번만. 석구 씨가 한번. 야. 이거 좋잖아. 석구 씨가 한번 읽어주는 건 또 다르지.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이거 덤덤하게. 조셉도 한번 읽어봐요. 이거 좋습니다.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전달력이 너무 좋습니다. 왜 연기를 넣어?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사이. 그래 안 그래? 별이 5개 사장님 같으신데? 별이 5개.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별이 5개. 약간 저만의 표현법으로 어때? 괜찮습니까? 김소영 감독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딱 느낌 있게 한번. 이거요? 네네네네. 전 그럼 좀 약간 진행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자 느낌으로 좀 해봅시다. 네네네. 아셨죠? 자, 우리가 저 하루에 5분. 자, 우리가 저 하루에 5분만 숨통이 튀어도 살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불 딱 열어줬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한번 지쳐서 한번 설레고, 그다음에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아, 오늘 토요일이지. 이러면 한 10초 또 설레고,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야, 이것도 다르네. 다르죠. 아니 그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작가님이 손석구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연기에 압도당했다. 제가 쓴 글에 경지를 뚫고 나간 배우다. 아, 이건 진짜 뭐 극찬이네요.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작가님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대본 리딩 하던 첫날 한 번 뵙고 말도 많이 안 나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늘 계속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근데 이제 다른 뭐 장소를 빌어서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정말 좀 남다르게 좋았어요, 그때는. 작가님이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 극찬이에요. 그렇죠. 너 납치된 거야. 요거 이제 또 손석구 씨의 또 하나 인생작 범죄도시 2. 이게 뭐 본편 뛰어넘는 속편이 없다라는 저 뭐 사실 속설이 있는데 요걸 뛰어넘었어요. 요거 일단 1000만 넘으면 황금 트로피 이름 옆에 뜬다는데.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강혜상을 보고 눈빛 연기에 숨어질 뻔했다. 장체는 순둥이였네. 뭐 이런 표현. 다 필요 없고 올해 최고의 가슴상은 손석구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뭐 매력적으로 진짜 캐릭터를 악역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악역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그건 진짜 헤어날 수가 헤어날 없어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아까 뭐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손석구 씨의 그 어떤 캐스팅은 이제 신의 한 수다. 네네. 나와서도 이제 직접 얘기를 좀 했어요. 제작한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캐스팅이 있다면은 이 편에서 또 강혜상 역할의 손석구 씨도 업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별명이 연구원. 연구원. 네. 왜요? 계속 시나리오를 연구한다고. 이게 강혜상이라는 그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했을 때 쓰셨던 종이에요? 그런 거죠. 좋아. 이게 뭐냐면 그 1편에서 이제 윤계상 선배님이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할 때 그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2편에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려서 제가 감독님한테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공책에 담으면 되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숏컷, 텐스킨, 시계. 여기 이제 좀 뭐 이렇게 타투도 좀 있고. 타투도 있고. 근데 이게 어패류나 아니면 다리에 큰 상처가 있거나. 네, 그래서 다리에만 난 문신을 좀 잔뜩 하고 반바지를 입고 싶다. 막 이렇게 조금 뭐 색다르게. 여기는 뭐 이게 돼지예요? 그냥 어떤 그냥 그 캐릭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어떤 로고가 박힌 티 같은 걸 입고 그냥 해외에 놀러 온 그냥 관광객 컨셉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했었죠. 근데 감독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전문 용어로 다 까였다는 얘기죠? 다 까인 아이디어인데 감독님이 우리 만약에 영화가 잘 되면 어디 나가서 이런 거 한번 보여줘봐. 막 이렇게 했었던. 네. 그래서 말 참 잘 들으시네. 네, 저는 진짜 감독님 시키면 다 합니다. 저. 그래서 이거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진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젠가 나 이거 나오면 보여줘야지. 야, 그럼 이거 유키즈 나오기 전에 이거를 오늘 가서 보여줘야겠다. 네. 야, 이거 오래 걸려서 어디다 뒀지? 막. 어디 있던가요, 이거? 너무 깊숙이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많이 가까워졌다. 농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뭐라고 하죠? 농이 아니고. 뭐 이제 옷장. 옷장. 농이 뭐 가장 바로. 우리는 뭐 장농. 장농. 줄여서 농. 오칠한 농. 농. 안에. 이거 또 좀 잘.
또 옷하고 또 잘 맞네. 이거를 넣기 위해서 이 옷을.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걸 넣기 위해서. 야, 이거 되게 귀중한 자료가 되네요. 이거 당연하죠. 극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격투신도 이제 손석구 씨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동석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 사람이 마석도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나는 동석이 형보다 더 큰 어떤 누군가와 한번 싸워서 제압을 하는 장면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넣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장원석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촬영이 또 미뤄지고 그래서. 미뤄져가지고 맞아요. 뭐 태닝하고 이런 걸 한 1년을 계속 하셨다고. 1년 동안 태닝을 했어요. 와, 그게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또 석구 씨가 이 작품 때문에 또 10kg 증량을 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건데. 이거 또 증량을 하셨죠? 심지어는 그 범죄도시를 찍는 사이에 DP도 찍었고 뭐 연애 빠진 로맨스도 찍었고 막 그 사이에 또 몇 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뺐다 쪘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생각만 해도 이게 뭐 10kg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막 근육으로 20kg 찍 이렇게 다 근육은 아니었지만 그런 게 막 좀. 자, 사이다 한번 마시고요. 시원하게. 이것도 사이다 가보도록 했네. 좋네. 좋다. 여러모로 좋다. 청량하게 마셔요. 좋다 좋아. 여러모로 좋다. 요즘 한강 지하철 영화관에서 손석구 씨 목격담이 자주 올라오는데 손석구 씨는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보통 어떤 반응이세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 그게 프로세스가 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누군가가 알아보셨을 때 바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선 전화기로 검색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 버리고 그러면 약간 고민이 돼요. 뭐 이제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따뜻하다. 심지어는 예전에 극장에 갔다가 누가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를 다른 분으로 착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소개를 했어요. 저는 손석구입니다. 누구랑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막 도망가서 막 자와가지고 누구랑 헷갈리셨는데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그 이제 주제가 나에 대한 연구일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에 대한 연구일지를 쓴다면 첫 문장을 어떤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연구일지를 딱 쓰는데 손석구 연구일지예요. 연미정처럼 딱 일지를 쓰는데 첫 문장은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솔직하게 쓰자. 딱 그렇게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솔직하게 쓰자. 네. 저는 아직도 글을 많이 써요. 예전에 있던 습관인지 진짜 저 글을 쓰면서 맨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솔직하게 쓰는 게. 맞아요. 솔직하게 쓴 건 나중에 봐도 읽히는데 아닌 거는 이게 내가 뭔 뜻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거를 좀 첫 문장에 다짐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그만큼 내가 솔직하게 쓰겠다. 그럼 혹시 10년 뒤, 5년 뒤 말고 3년 뒤에 뭐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일단 제 머릿속에는 다작이 목표입니다. 다작을 하는 게. 요즘엔 또 유행도 빠르기 때문에 배우의 생명력이 예전처럼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는 만큼 내 결과가 비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힘든 건데 지금은 내가 하면 감독님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결과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최대한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작을 하고 싶어요. 야,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좋은 작품을 또 잘 고를 수 있는 뭐 눈을 기르고 그래서 좀 좋은 작품들로 한번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작을 하고 싶어요는 제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도 2작품을 같이 하고 있고 2작품, 3작품씩 같이 해서
많이 좀 남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아 우리 야. 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게 또 예? 신기하다. 신기하고 네. 좀 그러네요. 자, 제가 바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기로 심스틸러 등극, 나도 모르게 구며든 그 누구와도 교환할 수 없는 대세배 우리 구교환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ut think about the times I had with you. We used to drink until love below the sun and the moon up above.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일단 저기 제가 이제 DP를 뭐 또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호연 씨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일단 저 얼마 전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청룡영화상에서 인기 스타. 아유 뭐. 본인도 예. 굉장히 이렇게 뭐 그냥 환호를 하면서. 행복해하시는 그죠? 모습이. 예. 맞아요. 네. 구교환. 유쾌한 수상 리액션과 소감이 좀 화제였는데 이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상줄만 난다. 뭐 반응이 뜨거웠어요. 안녕하세요. 네, 밑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모가디슈 팀한테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인가요? 화이팅. 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어떠셨어요? 기분 너무 좋죠.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 때 계속 영화한테 대시한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영화한테 대시한다. 네, 그래서 편지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답장을 받은 기분이. 기분이. 사실 홍보 이슈 없이 지금 유퀴즈에 출연을 하셨어요. 예. 근데 보통 나오시면 이렇게 보통 홍보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러야 좀 저희가 의도를 갖고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진짜 그냥 나오는 게 좋겠다. 뵙고 싶었어서. 예. 그래서 그냥 많이 쑥스럽네요. 대시하러 나왔어요. 예능 출연이 처음이신가요? 맞습니다. 첫 출연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되게 함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저는 사실 좋아해요, 이 퀴즈를. 그래요? 네, 두 분의 오랜 팬이고 제가.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요즘에 그냥 가장 이슈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왔다는 거. 네, 이렇게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요즘에는 유퀴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유퀴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변 친구들에게 좀 얘기를 했나요? 뭐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선물 같이 드리고 싶어서. 선물. 깜짝. 네,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구나. 나를 좀 그 연상호 감독님하고 무슨 드라마를 또 찍으셨다고. 홍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근데 홍보가 아니고 이거는 근황. 근황은 유퀴즈. 드라마는 네, 유퀴즈를 촬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드라마는 언제? 드라마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요? 네. 찍기는 다 찍었어요? 네, 촬영을 다 마쳤고. 진짜.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연상호 감독님이 반도 때 구교환 씨 보고 호아킨 피닉스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아마 그 감독님의 홍보 전략 마케팅 아니었을까요? 그래요? 네. 지금 막상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롤 모델로 삼고 있거나 혹시 그런 배우분이 있어요? 빌 머레이. 빌 머레이.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네, 빌 머레이. 빌 머레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정도만 더 그냥.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누굴 얘기하고 싶지? 빌 머레이. 빌 머레이가? 빌 머레이로. 아니 아까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네. 저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인프피라고 INFP. 인프피. 아이시구나. 아니 아까 근데 빌 머레이 왜 좋아하는지 얘기 말씀 안 드렸던. 네 맞아요. 빌 머레이 아직 얘기해야 되죠. 빌 머레이 이제 얘기하려고요. 빌 머레이. 그게 자신만의 인장이 있는 배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저희들이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뭔가 이렇게 1화부터 시작하셔도 뭔가 서사가 생기시는 캐릭터들이셔서 빌모레이도 아마 그런 지점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재석 씨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딱 뵀을 때 느낌이? 여전하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전하세요. 여전.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네, 이렇게. 사실 교환 씨를 보고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때 나타났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왜냐면 반도로 시작해서 뭐가 이슈, 킹덤, 아신전, DP까지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4개 연달아서 대박. 와. 안녕. 좀 버려! 얘 대가리 터지고 보고 싶어! 버려! 비행기 에어포트 will be close to. 남조선 아새끼들한테까지 손 걸려서 저버린 칼라들까지 발동 분자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이게 이제 요즘 일명 구교환의 밀리터리 사부작. 요즘 인기가 우리 교환 씨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셔. 인기 스타상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 스타상 받지 뭐 인기 스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는 거의 뭐 구교환 씨가 뭐 다 거의 구교환 씨죠. 점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저기 배우분들 사이에서도 뭐 이종석 씨, 유준열 씨, 유덕환 씨, 손석구 씨가 뭐 이제 뭐 구교환 씨한테 빠져서 진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심지어 이제 영화제 요번에 그 이재훈 씨가 생방 중에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좀 꼭 같이 한번 작품을 하고 싶다. 구교환 배우님 꼭 같이 연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이런 반응 보면 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신기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보였던 배우분들이 저를 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구교환 씨한테 요즘 구며들었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구며들었다 2번 들었어요. 예. 정확하시네. 네. 오늘이 2번째예요? 3번째. 지금 나의 매력을 좀 한 5글자로 표현한다면 나의 매력을. 조셉은 왜 해요?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본인은 본인은 왜 해봐요? 아니 혹시나 해서 나의 매력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5글자 쉽지 않죠. 네, 5글자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왔어요. 뭐예요? 너의 주변인.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너의 주변인이 되고 싶다. 늘상 그 주변에 있는 인물처럼 네. 그렇게 좀 되고 싶다. 저는 내일은 스타 이렇게 한번 내일은 스타.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한번 또 스타가 돼보고 저는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홈이 들었다 듣고 싶습니다. 홈이 들었다. 홈이 들었다. 호미를 든 게 아니라 호미를 든 게 아니라 홈이 들었다. 홈이 들었다가 아니라 아니 사실 교환 씨가 찍은 뭐 작품이 잘 되기 전과 후 나의 가장 큰 차이가 내 스스로 느끼긴 뭔 것 같습니까?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딱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10명 정도 가면 뭐 돼지고기로 갑니까? 소고기로 갑니까? 좋아하시는 걸로. 좋아하는 걸로. 그러면 메뉴는 우리가 그냥 정해도 되고. 괜찮네. 싸갈까 됩니까? 싸갈 수 있을까? 여기서 드셔야죠. 여기서 드셔야죠.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싸갈까 안 되고 식사 대접을 최근에 한 적 있습니까? 저희 팀 분들 저를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그분들이랑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진행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거기 그 업체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여기 건너였었어요. 네. 석껍데기였어요. 맛있죠. 껍데기.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데뷔요? 제가 데뷔를 14년 되셨어요. 14년이요. 네. 그럼 처음으로 내 연기를 누군가한테 선배였던 적이 언제입니까? 처음으로요. 반장선거. 반장선거가 왜 연기?
그것도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2학기 반장을 했었어요. 1학기 때는 아직 캐릭터를 좀 쌓아가야 됐었어가지고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했죠, 저에 대한. 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1학기 반장. 약간 스타일이야. 2학기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2가 약간 1학기 때 많이 하고. 아이는 처음부터 설치지 않거든요. 예. 저는 뭐- 은근하게 다져가죠. 저는 예. 뭐 첫날부터 그냥 다 하나로 만들려고 막 하니까. 예.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막 으쌰거든요. 저 첫눈에 반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진짜? 네. 그냥 정말요. 네. 저도 좀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도 두 분 당분간 안 볼 것 같아요. 혹시 뭐 연락처 교환도 가능합니까? 혹시 뭐 불편하시면. 네. 천천히? 천천히. 아니, 저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전형적인 아이다. 전형적인 아이예요. 전형적인 아이예요. 아니면 뭐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개봉한 영화 반도가 그 구교환 씨의 첫 상업 영화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김시표룩에 나오셨어요? 네. 네. 맞아. 거기 공익근무요원으로. 맞아요. 네. 그 정재영 선배님을 이렇게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게 접니다. 맞아요. 네. 그게 구교환 씨군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 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예? 사실 요즘 제일 핫한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뭐냐면 자, 네. 스칼렛 조한슨. 내 이름 세 글자 꽃 세상에 널리 알리리다. 맞아요. 예, 구고고한님. 2014년 3월 31일 날 누가 댓글로 달았어요. 네. 구고한. 본인이 그때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닉네임이에요. 스칼렛 교환슨. 네. 린제이 교환도 있었고. 린제이 교환. 네, 당시에 되게 멋있었던 분들이시죠. 지금도 멋있고. 린제이 교환. Hello, Jacqueline. I'm Scarlett Johansson. 스칼렛 교환슨에 의해서 팬클럽 이름도 교환 씨와 좀 이게 착붙이라고 그래요? 영수증이라고 하시던데. 왜냐면 교환할 때는 영수증이 필수니까 네. 그래서 교환 씨가 필수다. 그래서 팬클럽 이름이 영수증 교환. 이제 얼마 전에 커피차 인증 사진이 또 올라와 있어요. 팬 여러분들이 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보면은 조수석에 직접 타시고 첫 번째 커피차. 첫 번째 커피차. 네. 이게 뭐 번호판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네, 메모장에. 어떠셨어요, 저 기분이? 맛있었어요. 네. 맛있다. 네. 자, 첫 번째 받은 커피차의 소감 맛있다. 네. 아니 이게 저 사실 요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색창에 엄마나 40대 아저씨 좋아해를 치면은 구교환 씨가 그 조승우 강동원 씨에 이어서 3대가 지금 구교환. 많은 그 여성분들이 부모님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왜요? 남자친구 생겼어. 직업은 어부야. 조한 씨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테이블 만들고 있고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학인입니다. 부록인데. 야, 그건 진짜 너무 좋다. 교환 씨가 뭐 이런 얘기 어떨지 약간의 그 소년미가 좀 있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는 좀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죠. 또 꾸렁미가 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꾸렁미가 있죠. 우리는 좀 꾸렁미가 좀 있어요. 있어요. 진짜 우리가 좀 꾸렁미가 있어요. 교환 씨는 소년미고 우리는 꾸렁미. 우리는 꾸렁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게 이제 교환 씨 하면은 현실 고증 100%의 최현실 남친 짤로 유명합니다. 제가 올린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맥이라는 영화의 촬영 현장이고. 두 번째 너무 웃기잖아요. 두 번째는 길 건너예요. 여기 길 건너에 잠깐 지냈었는데. 여기 네, 그래서 그래요? 되게
오는데 기분이 좋았었어요. 예, 여기 제가 걷던 길이. 아, 살던 동네라서? 네, 네. 저기 만두는 뭐예요? 이미 사진 찍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걸 찍으셨더라고요. 예. 아, 그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일명 구교환과 가까워졌다 멀어지기 시리즈. 아, 그렇죠. 이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가까워졌다가 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좀 많이 멀어졌다가 네. 많이 가까워졌다가 뒷걸음치다가 뒷걸음치다. 세 발짝 가까워지기 영혼이 멀어지기. 야, 근데 이거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아니 그 사실 구교환 씨 또 매력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소리를 꼽는 분들이 맞아요. 그 구교환 씨 목소리는 약간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런가요? 쑥스럽죠. 제 목소리 잘 못 듣잖아요. 예, 촬영 끝내고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후시 녹음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좀 약간 그래요? 그냥 삐삐 음성 사서함 듣는 것처럼 계속 무한대로 다시 녹음하고 싶은 그 기분이 들죠. 연기를 처음 이제 배울 때 조금 어려워했어요. 예. 아 왜요? 아무래도 이렇게 꾸미게 되고 아 목소리를 네. 만들게 되다 보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목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해보니까 그게 딱 맞죠. 네, 그때 주변에서 칭찬을 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계속 해도 되는구나.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어쩌면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는 맛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다면 우린 탈영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만 엉켜 있는 줄 알아 정말. 간다잉. 야 한호열. 특히 최고의 화제작은 이제 우리 구교환 씨의 DP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한호열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원래 맞아 원작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원작을 그래서 안 읽어봤어요. 예. 원작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한테는 더 유연할 수 있는 오히려 지점이고. 삼병 한호열.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죠? 아니 뭐 어떻게 감자라도 꺼내드릴까? 꺼내드려라. 응? 이거 깨물어. 죄송합니다. ATM 기기가 고장이라서 출금이 안 돼요. 선처해 주신다면은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돈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주야, 새로운 목숨이 생겼다. 보너스. 테이크마다 연기를 달리하는 걸 좋아해요, 사실. 4가지 테이크가 있다면 약속된 거 안에서 4가지 다 다르게. 네, 지금 좀 가겠습니다. 아무나. 꼭 한 가지 반응으로 그 상황을 장면을 마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이거다 하고 확신만 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아버님께서 30년째 방배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좀 더 지나셨죠.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사진관 느낌인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아마 증명사진들이 다 아버님이 찍어주셔서 그게 사실 변화는 계속 있었는데 아버님이 보고 싶은 제 가장 좋은 모습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틋해요. 그 증명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네. 그러셨겠다. 그러면 약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구교환 씨 아버님이 하시는 사진관이라고 해서 찾아가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권장했어요. 혹시 그 학기 초에 사진을 제출할 일이 있으면 삐삐쳐. 나한테 우리 아버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환 씨 덕분에 가게 됐어요. 네. 그럼 좀 베네핏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있는 데라 잘 모르니까 저거. 네, 그거는 잘 찍는 분은 소개해드릴 수 있으나 베네핏은 없고 할인도. 예. 원래 배우가 좀 꿈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계속 꿈이 변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부터 배우의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좀.
학창 시절 학생 기록부에 기록될 정도로 남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잘하셨다고 그래요? 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정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들은 계속 있었어서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나.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 속에서나 작품 속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예, 교환 씨의 그 좀 그 세계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더 친해지면 그런 것들 더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럼. 네. 그렇죠. 보통 그 친해지려면 한 기간 한 어느 정도 걸려야 교환 씨하고 좀 친해질 수 있나요? 그냥 같이 어떤 산을 넘으면 되더라고요. 작업을 한다든가, 작품을 같이 한다든가. 어떤 혹시 좋아하는 뭐 음악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요? 발라드요. 네. 아, 발라드 좋아하세요? 네. 혹시 교환 씨는 그럴 때 있습니까? 힘들었을 때 응원이 됐던 노래? 업타운 걸. 종 잡을 수 없다. 업타운 걸 뭐 평소에 뭐 노래도 좀 한 번씩 하고 하십니까? 네, 열창하는. 어떤 노래 한번? 근데 여기서는 좀 쑥스러워서. 네. 나중에. 근데 가볍게 그냥 앞에 뭐 한 소절만 뭐 이렇게 좀. 뭐죠? 뭐 어떤 노래인지만 얘기해 주면. 로라. 로라. 변지성 형님. 네. 진짜 로라. 정말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 또 하셨으니까. 제가 한다 그랬어요? 네. 저희도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안 하셨으면 한다고 저희도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다고 뭐 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 야윈 얼굴로 떠나간 너. 로라 나의 슬픈 로라 이별 없는 곳에서 너를 다시 만날 거야 로라. 와. 교환 씨가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교환 씨 그 고음 치는 노래 뭐 하나 하이라이트 하나만 보여주면 안 돼요? 거의 뭐 K2 노래나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 고음 치는 노래 있죠? 고음 치는 노래요? 예, 고음 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금 너무 낮았어요. 교환 씨한테는 좀 낮아요. 네. 예. 약간 좀 고음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많이 부르는 거 뭐 있어요? K2? 뭐. 그녀의 애인에게 좀. 그냥. 이미 슬픈 사람? 이미 슬픈 사람. 아니야. 조셉 이미 슬픈 사람. 그러면 어떤 거요? 뭐하지 그러면? 이미 슬픈 사람 말고 그러면. 네. 그러면 그거 할게요. 뭐요? 애니? 애니 고음이지. 애니 고음이에요. 애니 고음이에요. 하이라이트. 후렴구부터 해야죠. 쭉 부를게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네, 이게 또 서사가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서사가. 그럼 이렇게 해서 애니 혹시나 알고 있나요? 내가 사랑한다는 걸. 여기도 낫죠? 아니 괜찮아. 안다면 그대는 나빠요. 얼마나 애태웠는지. 뮤지컬 하셔도 되겠는데? 애니 이 노래를 듣고 있나요? 좋다. 지금 이게 좋네. 그대가 바로 애니예요.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 이제는 털어놓을게요. 야, 이 바보야. 어떡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잘하네.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됐는지 긴 아픔 멈춘 게
다시 웃게 만든 게 너야. 느끼고 싶어. 네가 내게 주는 사랑. 바라기만 하는 내 모습 이해해 주길 바라. 내게로 올 수 있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보답할게. 애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정말 외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애니는 없지만 고백한 것 같아. 좋아요. 와 브라보 나왔다 브라보. 브라보 나왔네 브라보.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지금. 이게 좀. 근데 진짜 담백하게 너무 잘하신다. 예. 아 근데 교환 씨 서울예대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예. 아유. 이것도 뭐 아이고. 그럼 혹시 무슨 과십니까? 저는 영화과. 영화과시구나. 네. 연기 전공으로. 연기 전공으로 영화. 그럼 학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환 씨는요? 저는 03학번입니다. 네. 03학번이구나. 그러면은 조금 늦게 들어가신 건데? 삼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다니다가? 아니요. 그 삼수. 준비하시면서? 네. 그냥 삼수. 못하는데 거치거나. 순정. 아니 느낌이 뭐? 느낌이? No, 순정. 노량진 아카데미 약간.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서울대 영화과를 계속 시험을 봤었는데 가서 이제 영화가 혼자 이제 배우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두루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는 이제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배우를 하고 있고. 예. 구교환 씨가 이제 독립영화계 아이돌로 좀 유명하셨어요. 그동안 출연한 독립영화만 무려 20편. 그러니까 연출, 각본, 편집, 제작까지 교환 씨가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4년 만나가지고 나랑 헤어지게 하겠다는 거냐? 응? 소정이 자, 너 만나러 가고 싶은데 불쑥 찾아가면은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하지 마라. 말했다. 나는 너 안 때렸는데 왜 너는 나 때리냐? 찍어줘야지 이런 거는. 야, 그래서 둘이라고 했지. 지금 찍으라고 이거 한 건데. 내 얘기도 했어? 둘이 많이 친했나 보네. 관객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관객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야기의 주인이 되자.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자. 라고 시작하고 연출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거창하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관객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핸드폰 하나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좋은 동료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영화를 찍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찍었어요. 계속 영화제도 계속 두드리고 처음 영화제 갔을 때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영화 안 보고 관객들 얼굴만 계속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소개팅하는 기분이지. 좋아해줄까? 극장 안에서 불을 꺼놓고 그 장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감상을 듣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환 씨가 이제 배우이면서 동시에 감독으로 직접 연출한 독립영화 3편이 영화제에서 수상을 또 하고요. 이제 특히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혹시 감독님 단편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보셨구나. 거지 맞죠? 나와서 진짜 거지 데려다 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멀쩡하시네. 거짓 또라이 아닌데요? 이것이 이제 2014년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부산 시네필 어워드에 수상하셨고 제13회 미장센 단편영화제 희극지왕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메소드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연 씨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작품도 또 만드시고 출연도 하시면서 내공을 스스로 맞아요. 쌓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안 되죠. 예. 이번에 나오실 분은 네. 참 의외예요. 그렇죠. 지금 뭐 홍보가 있어서 나오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저희가 오늘 주제 맞을 것 같아서 섭외를 했는데 네네, 흔쾌히 막상 나오실지 몰랐어요. 오랜만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오랜만이라도 전화한 게 어디냐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유 저기 나. 아이고 형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형. 아니. 잘 지냈어요? 아니 진이 형. 야. 섭외가 와서. 섭외. 일단 앉으세요. 형님 일단 앉으세요. 너무 오랜만에. 진영한테 섭외를 했는데 네. 진영이 흔쾌히 지금 나오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해봐 한번 너 하고 싶은 거.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입니다. 왜 갑자기 지진이 씨가 이렇게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홍보할 건 전혀 없으시죠? 뭐 찾으면 있겠죠만. 네, 근데 아직 뭔 얘기예요? 나중에 얘기라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상반기에 JTBC에서 뭐 언더커버라는 드라마가 네네네. 이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만 거울 셀카, 무표정 셀카로 셀카계 요즘 한 획을 셀카의 진심인 배우 우리 지진이 씨를 한번 볼게요. 진짜. 그거였군요. 예, 우리 셀집님. 저희 그래서 판넬을 좀 준비를 네네. 했어요. 예. 다양한 셀카가 있지만 먼저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게 거울 셀카라고 그죠? 네. 예. 그렇죠. 곳곳에 보이시죠? 본인 얼굴을. 네. 이제 일단 거울 셀카가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옵니다. 거울 셀카. 또 이게 거울 셀카가. 이거는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도. 이게 광고를 찍을 때였는데 이게 외계인 분장을 한 거예요. 귀가. 귀가 이렇게. 귀는 모르겠고 난 진짜 지진이 형 표정이 너무 웃겨요. 이거 진짜. 아니 이거는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해서. 또 보여주세요, 또 자 이제 보여주세요. 이거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절망 속에서도 기록을 잊지 않는 마지막 인류 지진희. 그래서 SNS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NS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그 날짜에 찍은 게 아니죠? 다 다른 날짜인데. 네, 매 다른 날짜에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반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 해시태그 반복. 그리고 항상 엔터테인먼트의 글씨와 함께 이렇게 제가 써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더 그런 게요. 예. 심지어 방금 전에 찍고 왔어요. 2시간 전에도. 출근한다고. 대단하시. 근데 표정하고 저 진짜 왜 저렇게 똑같은 똑같진 않은데요. 안 똑같아요? 이 글씨다. 여기 출근, 오늘은 춥다. 여기는 퇴근, 차 막힌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이거 다 다릅니다. 액터 지진이도 너무 웃겨. 액터 지진. 저거는 제 그 곡이. 표정이 비장한 거에 비해서 아까도 봤지만 뭐 별일 아닌. 네. 춥다, 출근, 조기 퇴근, 차 막힌다. 도대체 왜 찍으시는 건지, 그리고 굳이 그걸 왜 올리시는 건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처음에 그걸 잘못한 거죠. 멘트를 올렸어요.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멘트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네. 그래서 나름은 내가 진짜 출근을 하니까 출근, 퇴근하니까 퇴근. 그냥 퇴근은 아니고 조기 퇴근하기 때문에 조기 퇴근. 일상을 올리라고 그래서 일상을.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것을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달라요. 옷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되게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사람들은 되게 똑같다 그러는데 다른데 이러고 있었죠. 아니 근데 무표정으로만 찍는 이유도 있습니까 이게? 네, 많진 않은데. 그 뭡니까 무표정으로 찍으시는? 글쎄 저의 말 한마디나 표정에 의해서 기분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표정으로. 물론 뭐.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내가 웃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좋지도 하지만 내가 또 좀 약간 내 기분이 그래서 우울해지면 보시는 분들도 우울할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무표정. 아 형 재밌다. 아니야 재밌는 건 아니고. 아, 너무 재밌는데. 그냥 제가 형 너무 웃긴다. 거울 셀카는 이게 구도가 아까 보니까 꽤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거울 셀카는 예전에 다른 SNS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는 내 모습이랑 다르더라고요. 내 안에 혹시 다른 내가 있나? 그러면 그걸 끄집어낼 수 있으면 연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연히 예전에 찍은 게 있는데 그렇게 찍게 돼서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시리즈구나. 예.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좀 길게. 내 안에 다른 모습을. 내 안에 나. 이게 지금 보이는 이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취미 부자라는 또 소문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야구도 하시고 골프도 하시고 클라이밍도 하시고 야 지진이 형님이 또 그런 그 손재주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하고. 정말 크게 이제 협업을 해서 맞아요. 네, 크게 그거를 만드시는 거죠. 맞아요. 뭐예요? 급하게 볼 일이 좀 있어서. 조용히 어머니께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가죽공예도 하시잖아요. 그게 약간 애매한 게요. 공예를 배운 건 아니에요. 직접 배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긴 해요. 도자기 공예. 어제도 했고요. 도자기는 배워서 했었고요. 금속 공예. 금속 공예는 제가 원래 전공을 했었고 하고 싶어요 지금. 아 맞아 미술 전공하셨죠? 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편집 디자인.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많아. 가족분들은 별 얘기 안 하십니까? 많이 하죠. 뭐라고 좀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에 좀 전념하라고. 그래서 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요즘에 좀 최근에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하시는 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자급자족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바빠요. 그러면 되게 할 게 많아요. 옷도 만들어 입고 집도 뭐 짓고 뭐 농사도 짓고 이게 저의 원래 목표였는데 그래서 자연인인가 그거 되게 즐겁게 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지진이 갤러리라는 게시판은 지진 날 때마다 접속자가 폭주를 하고 국민 안전처보다 지진이 갤러리가 지진 속도를 더 빨리 확실히 빨라요. 확실히 빨라요. 거기는요 제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 없어요. 뭐 어디 지진 막 뜨면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좀 기상청보다 훨씬 그러니까 해봤는데 진짜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기네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지진이 씨 앉으세요 라는 식의 유머 있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본 한 개발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진 알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알림 이용자들은 불과 1분 만에 지진 소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그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진 시 대피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거기 공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지진 시의 이제 행동 요령. 네, 행동 요령 뭐 이런 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진이 씨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유명한 그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황정민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세 분이 여행 간 사진. 아니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많이 봤어. 이 사진도 있고 이 사진도 있어요. 이 사진. 저거 언제 찍은 겁니까? 특히 황정민 씨. 근데 세 분인데 어떻게 이 사진에 구도상 누가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셀카요. 셀카예요? 네, 셀카예요. 이 셀카예요?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예요?
이 두 분은 모르시 제가 가서 해놓고 제가 가서 이 바닥에 내려놓고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예. 황정민 씨가 여행 사진 이걸 얘기를 하면 당시에는 이제 지진 씨가 제일 유명해가지고 사진을 팬카페에 올려준 것만으로 좀 굉장히 고마웠다고. 근데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래도 이 팬분들이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올려줬죠 쭉. 올려줬죠. 네, 다 올려줬어요. 그 조승우 카페랑 정민영 카페랑 내 카페도. 이틀 걸 사진 넣어놓고 이틀인가 3일간 걸렸어요. 네. 근데 다행히 너무 잘 돼서 그 이후로 다들 너무 잘 되셨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 가끔 조승우 씨가 전화해서 뭐 자전거 사달라, 맛집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은 아니, 예전에 계속 그랬었죠. 예. 그래서 갑자기 전화해갖고 자전거 한 대 사줘. 그래서 자전거? 그래서 왜? 뭐 여기 어디 갈게. 집에서 어디 가는데 타고 가게.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아유 사줘. 그럼 또 보고 있는 뭘 사줘야 되나. 그럼 사이즈가 큰 거보다 이게 낫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찾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사랑꾼으로 좀 유명하신데 그 아이들한테도 나는 엄마가 1순위다라고 좀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거든요. 너는 1순위가 아니다. 너는 2순위고 너의 아빠가 내 남편이 1순위다. 그리고 너는 네 와이프가 1순위여야 된다. 우리는 2순위여야 된다. 자식이 생기면 또 달라지고 우리는 또 뒤로 밀려나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은 좀 섭섭함이 약간 서운할 수 있죠. 있었는데 굉장히 현명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얘기도 계속 해주죠. 네. 진짜 참 현명하시네요.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예. 가장 큰 고민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서 그건 정말 전 되게 행복해요. 좋은 거죠. 매 순간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고민이 없다. 아이에 대한 고민도 없으십니까? 아이가 뭐. 제가 낳아줬잖아요. 저 없었으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건 그쪽 아닐까요? 맞죠. 네. 맞아요. 존재 자체가 없을 수 있었잖아요. 네, 맞네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제가 느끼지 못한 온몸으로 느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부분 행복하지만 그래서 뭐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뭐 친구처럼 뭐 어떻게. 네. 지진이 씨가 벌써 23년 차. 예, 배우십니다. 그래요? 모르셨어요? 네. 23년 차.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23. 왜요? 마이클 조.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예. 숫자를 23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뭐 또 좋아하시는 숫자가 2, 3. 2하고 3을. 2하고. 예. 그래서 5까지. 2. 그래서 5까지. 2, 3, 4, 5. 2하고 3 더하면 5니까. 그래서 5. 그렇게 되시구나. 2, 3, 5. 좋아하는 숫자들 다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8. 8. 네, 8월 9일 이제 82년 8월 9일에서 8. 그리고 5도 좋아합니다. 5도 좋아하고. 5는 왜? 5는 저는 제 이름의 총 횟수가 555예요. 제 이름의 총 횟수가 555예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대단한데요? 1, 2, 3, 4, 5. 이게 형의 장점이에요. 형의 장점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니까 내가 오만 근데 형이 이걸 해주네. 야, 이거를 직접. 오만 가서도 정말 내가 고마웠던 게 제 이름. 진짜 형이 이러고 1, 2, 3, 4, 1, 2, 3, 4. 형의 장점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도 정말 마음으로 들어주니까 내가 오만 가서 465. 465. 근데 여러 장르를 출연했는데 멜로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장르라고. 네네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 우리가 아는 게 젊은 친구들의 사랑도 있지만
연세가 있고 뭐 다 각자만의 사랑이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렇게 너무 젊은 층의 사랑만 보여줘서 그게 좀 약간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제가 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이렇게 중년의 했죠, 사랑 했죠. 얘기를 네,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해주고 싶어요. 사실 좀 약간 외롭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운 부분이 아직 젊어서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조셉도 40이에요. 조셉도 40이에요. 올해 40 됐어요. 올해. 40이에요. 이것도 4네. 4네. 그러니까 내일 5, 4. 네. 4, 5선. 40 됐어요. 저는 형 만났을 때가 30대 이제 후반이었고 40 됐어요. 올해. 네. 축하해요. 40 됐어요. 너무 좋죠. 그럼 묘하더라고요. 40. 50은 더 좋아요. 진짜 어때요? 네. 그래요? 안 좋아요? 아니, 이제 막 50대서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더라고요. 뭐가 좋아요? 뭐 좀 약간 여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걸 습득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의 좀 경험치가 좀 올라가는 느낌. 네네네. 뭐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제가 뭘 만드는 거가 약간 그 통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 너무 힘들지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게 탄력이 붙어서 실력이 막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는 이 과정이 그게 되게 행복해요. 형이 되게 궁금한 게 40이 됐으니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될지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과하지만 한 30대 초반 정도. 네. 이거 잠깐 올린 거예요. 사실 20대인데. 이거 잠깐 올린 거예요. 사실 20대인데. 초반 조금 과한 것 같아갖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 예.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나이 먹는 게 더 좋다면서. 그게 아니 좀 전에는 나한테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몇 살로 생각하니까 20대인데.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더라고요. 한 30대 초반 정도. 그래서 이 얘기하기가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이 얘기는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전 여운이. 예. 네.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네, 20. 예전에 대장금 끝나고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나는 민정호가 아니고 지진이다. 네, 맞습니다. 민정호를 사랑해온 사람은 가달라. 라고 했다는데 사실 네. 진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요? 민정호를 보고 오신 거죠. 그렇죠. 민정호가 너무 제가 봐도 멋있어요.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멋진 생각을 좀 최고다 막 이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오셨다면 실망이 있으실 텐데 뭔지 알겠다. 그러면 그냥 가셔도 된다. 미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내가 했으면. 그래서 제가 팬미팅 가고 팬팅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 가갖고 팬팅하는데 막 너무 괜한 소리를 한 거죠. 아니, 그래서 와이프가 팬미팅 분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고 물론 가시는 분들도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계셨었고. 나 진이 형 너무 좋아. 진이 형 너무 좋아. 이런 형 너무 좋아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 예. 형님은 뭐 워낙 확실하신 분이라서 지난번에 뵀을 때 형은 곧 뵐게요 하면 보통 그래 곧 보자잖아요. 형은 솔직하세요. 곧 뵐게요. 곧 못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진짜로 촬영 때문에 못 봐. 곧. 네, 촬영 끝나고 시간 지나서 보자 이런 스타일이세요. 그렇죠. 예. 20대 대비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이 나이대별로 좀 고민이나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뭐 달라질 것도 같은데 혹시 좀 제가 20대 후반 28쯤에 아마 이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30대 초반 30살이거나 29살 그 즈음에 제가 일을 처음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까지 2년 동안은 일이 없었어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민을 당연히 하죠. 내가 생전 관심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뭐 선후배도 아무것도 없는 이걸 과연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근데 전 거기까지만 고민을 딱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 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연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네. 그럼 난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하면 난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들 계속 하죠. 난 저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다. 아,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구나. 대신 한 가지 나하고 약속을 하자. 절대 뒷걸음치지 말자. 대신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올라가자. 다지면서. 소위 떴다라는 말을 제가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뜬 만큼 떨어지면 즉사. 다지고 다져서 뜨는 만큼 계속 눌러서 바닥과 땅과 수평 내지는 뭐 이렇게 간다면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 배워야 되는, 배운다,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건 내 직업이니까요. 직업으로 전 접근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건 단순한 내가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쉽게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